안녕하십니까.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고화선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과 장수. 오늘은 형상의학 체질에 의한 세 번째 유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내가 참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건강하냐고 묻고 있네요. 예. 선생님만 건강하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예, 저만 건강하면 되는데. 예.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유형. 네. 니모쿠비를 네.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한의학에서 이제는 오장육부를 이제 기본적으로 중시해서 간이 문제가 있다, 폐가 문제가 있다, 심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목구비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몸과 머리 형태의 큰 틀에서 살펴봤다면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네네. 세세하게 체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목구비는 이제 저희가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장육부를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진단법에 해당을 합니다. 우선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육부가 다르면 사람의 형색이 달라지고 또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같다 하더라도 그 치료법이 다르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동의보감에서.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오장육부가 이런 겉모습과 연결이 되어서 이목구비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세세히 살펴보는 건데요. 특히 여기에서도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 네, 언제나 큰 것은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것은 허해지기 네, 쉽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목구비에서도 크기가 크면 그 부분이 역시 허해지기 쉽다 보시면 되고, 또 이목구비의 높이라던가 위치, 굵기, 치우침 같은 것들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 역시 여러분 크고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장은 이목구비의 크기, 높이, 굵기, 치우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살피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크기가 중요한데요. 클수록 허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했지만 심장이 좀 예외입니다. 심장은 큰 게 오히려 좋고요. 너무 왜소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오장은 얼굴 색깔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오장마다 주름살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먼저 간의 형상을 보시겠습니다. 얼굴색이 푸른빛이 띄고요. 진짜 파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이제 창백해 보이면서 푸른 느낌이 있고, 또 오간으로는 눈과 코가 배속이 됩니다. 주름은 콧등 주름이 간의 형상을 살피고요. 또 몸통에서는 아랫배나 옆구리가 다 간이 위치해 있고 간이 발달한 경락 부위에 해당을 해요. 근육, 손톱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을 좀 잘 내시는 분들이라거나 굉장히 깔끔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간의 형상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눈은 알겠는데 왜 간에 코까지 배속이 된 거죠? 네,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간신비패신 목화토금수 오행배속이 이제 얼굴로 오게 되면은 목설구비이라고 해서 눈, 혀, 입, 코, 귀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적인 사람, 좀 내성적인 사람은 이게 맞고요. 조금 더 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움직이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간신비패신 배속이 코는 얼굴, 귀, 입 이렇게 다르게 배속을 시켜요. 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의 형상은 이렇게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좀 간담이 허약해서 무서움을 잘 타는 분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눈이 크면은 무서움도 잘 타겠네. 네, 실제로 그렇고요. 또 간이 크면 가슴 속이 좀 불편하면서 옆구리 아래쪽이 불편할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 심장을 볼게요. 심장은 얼굴이 이제 붉은 게, 특히 선생님도 약간 붉으시잖아요. 네. 심장이 약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목구비에서는 혀하고 눈에서 살피게 되고요. 주름은 눈가에 많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가 발달하고 또 혈은 맥에서 살피기 때문에 심장은 맥에서 살피고 잘 웃고 입이 좀 잘 마르는 그런 성향이 저도 있으세요. 입이 진짜 자주 잘 마르는데. 그쵸. 네. 선생님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또 심장이 작으면은 이제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다른 장기는 작으면 좋은데 심장은 너무 작으면 금심으로 병이 되기 쉽다라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심장형으로 뽑아봤습니다. 얼굴이 좀 붉으시고요. 눈가에 주름 굉장히 많으시죠. 아, 그리고 이분 항상 웃는 얼굴이신 거 맞아요. 아시죠? 완전 네. 로맨틱 코미디의 그렇죠. 제왕이었잖아요. 네. 이분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분명히 심장에 아. 질환이 오기가 쉽다라고 봅니다. 음. 그 다음으로 비장 형상을 볼게요. 얼굴색이 좀 누렇고요. 입과 얼굴에서 살펴보고 입술에 주름이 많이 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장이 약하겠구나. 그리고 복부와 살에서 살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이 좀 많으시고요. 맛을 잘 보고 트림을 잘 하는 편입니다. 이분이 바로 비장형으로 뽑아봤는데요. 입술에 좀 주름이 많으시고 입술 모양이 저희는 이제 야물지 못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좀 꽉 다물어지기보다는 약간 살짝 벌려 있는 느낌? 그게 이제 비장이 좋지 않아서 속이 좀 불편할 때가 많으실 수가 있어요. 소화력이. 그 다음에 폐의 형상을 보실게요. 폐는 얼굴이 하얀 편이고요. 코와 귀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주름은 이마에 많이 지게 되고 어깨와 등 쪽, 폐가 있는 부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와 털에서 살피고 성향은 좀 우울 성향이 있으시고 재채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고아선 원장처럼. 네, 저도 사실은 또 폐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희시잖아요. 네. 그리고 코도 굉장히 이제 길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폐에 병이 오기가 쉽고 또 옆구리가 좀 치우쳐 올라가 있다 그러면 한쪽 가슴이 아픈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위로 좀 치미는 병도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장을 보실게요. 신장은 얼굴색이 검습니다. 그리고 오관으로는 귀와 입에서 살피고 팔자 주름이 깊이 질 수가 있어요.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허리와 엉덩이에서 살피고 뼈에도 병이 잘 올 수가 있고 그 영화로움은 머리카락에서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좀 많고 하품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분 신장이 좀 약하신가?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분이 전형적인 이제 신장형으로 봤어요. 얼굴이 좀 검으시잖아요. 그리고 귀가 굉장히 크시죠. 근데 이제 귀가 튼튼하면 신장도 튼튼하고 귀가 얇고 좀 튼튼하지 못하면 신장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장이 크면 유통이 생기기도 쉬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귀의 높이가 서로 다르면 한쪽 신장이 실제로 처져 있어서 허리나 엄지뼈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 이 얼굴 색만 가지고 또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르죠. 네. 네. 참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얼굴색을 본다는 게 사실은 뭐 사람의 얼굴이 푸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특히나 선생님처럼 이제 얼굴이 잘 붉어지시는 분들은 내 얼굴이 붉어질수록 몸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또 안 좋은 거 신경 안 쓰고. 먹고 그러면 얼굴색이 다시 이제 붉은기가 내려가면 건강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어서 육부의 형상을 얼굴에서 또 살펴볼게요. 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담의 상태는 손발톱에서 살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발톱이 이렇게 두텁고 누런 빛이 나면 담이 크고 손발톱이 얇고 빛이 연하면 담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손발톱이 곱고 흰빛이 나면 담이 건강한 거고요. 또 손발톱에서 검은 빛이 나거나 어떤 뭐 무늬 같은 게 많다. 그러면은 담이 좀 뭉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담의 형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눈 아래 눈꺼풀 이게 굉장히 두껍게 발달하는 거를 우리가 와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좀 와잠이 큰 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 무서움증이 많아서 혼자 자지를 못하고 여기에 전형적으로 저희가 인숙산이라는 처방을 쓰거든요. 저도 이제 만약에 형사학회 한의사를 어렸을 때 제가 만났다면 체질적으로 보완을 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겠죠. 다음으로 위장의 형상을 보시겠습니다. 위장은 사실 양명형 체질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관골이 넓고 목이 굵고 가슴이 발달해서 위장이 이제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 당연히 잘 먹고 몸에 열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위장의 형상을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것도 맞고 또 양명형으로 이거는 이제 경락으로 분류를 하는 다음 시간에 육경형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양명형과 위장 형상이 사실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한약 하나를 선정을 해서 얼마나 잘 낫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질 감별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은 맞춤 처방을 주고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체질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장의 형상을 보시겠습니다. 소장 형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분 보시면은 약간 윗입술이 들려있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중도 짧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윗입술이 들린 분들이 소장 형상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열이 많아서 이열탕이라던가 도적산 같은 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열을 떨어뜨려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아토피라든가 피부병, 뭐 여드름이라던가 아니면 소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치료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장의 형상을 보실게요. 코의 길이로 대장의 상태를 살피고요. 피부가 두꺼우면은 대장도 두껍고 피부가 얇으면은 대장도 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의 길이가 이분은 굉장히 기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과민대장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 설사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형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의 경우에는 콧구멍에서 살핍니다. 특히 방광이 이제 누설한다고 해서 콧구멍이 동그랗게 드러나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초기에 시작된 병은 이제 소변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공 누설을 가지고 계신 이렇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형상이신 분들이 소변 문제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변을 뭐 자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소변을 좀 늦게 가렸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다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문제는 이 병을 그냥 방치하게 됐을 때 계속 소변이 이제 새 나가는 거를 내 신장에서 걸러서 재흡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내 영양물질이 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건망증이 오다가 결국에는 치매, 중풍에 제일 취약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할 수 없는 증상이에요. 그냥 방광을 소변 뭐 잘 보냐 안 보냐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육부에 3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죠, 3초 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뭔지 건지 정확히 이제 모르겠어요. 좀 감이 안 오실 거라서 상초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 상중 하초로 나누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 림프 순환계 이해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그게 좋고요. 3초였구나. 네, 이제 신현준 씨가 대표적으로 3초 결이라고 동의보감에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초가 막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위장의 증상을 겪기가 쉬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입니다. 먹방 나오셨을 때 잘 드시던데. 아마 집에 가셔서는 힘드셨을 거예요. 소화가 체기로. 자, 이렇게 이게 오장육부가 우리의 이제 그 얼굴 안에서도
이목구비 안에 이런 정보들이 좀 숨겨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뇌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결국 아니고요. 않고, 사실 우리 오장육부와 이목구비, 그렇죠. 심지어 이제 코는 뭐 다른 오장도 다 연결이 사실 돼 있다고 보기도 하고 어느 하나만 연결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목구비와 우리 간신밀폐신이 연결돼 있다는 건 이미 아시잖아요. 특히 저희가 임상에서 만나는 난치병 환자들일수록 저희가 보는 그 형상 체질에 전형적인 병이 온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병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실 치료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겠죠. 네, 하지만은 또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잘 없기 때문에 양의학으로 이제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 안 되시는 분들이 저희 형상의학을 만나게 됐을 때 형상 체질로 감별을 해서 이번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짚어내서 그쪽으로 이제 처방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의사들이 못 고치던 병들을 드라마틱하게 또 치료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얼굴은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를 환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참 멋진 말인데요.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형상의학 체질 속에 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 원장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의사들에게만 전수되어 오던 굉장히 어려운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학문이라고 해서 배척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또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체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경락으로 나눠보는 체질 육경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약효로 나타난다. 자연 생태환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제시하다. 한의사들이 만든 생태치유학교 구루. 이론 강의와 야외 생태체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나갑니다. 지금 일반인 과정,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태치유학교 구루에서 문의해주세요.